내 아이들이 기생하고 있다고? 남편이 던진 그 한마디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고 있다. 어젯밤 일이었지만 마치 지금 당장 들린 소리처럼 선명하다. 아침 식탁 위로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국 냄새가 퍼진다. 정성스럽게 끓인 국이건만 아이들은 무표정하게 숟가락만 움직이고 있다. 도윤이는 축 처진 어깨로 국을 떠먹고 나연이는 휴대폰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는다. 나는 속으로 애써 합리화한다. 요즘 세상에 취업이 얼마나 어려운데 애들이 못해서가 아니라 세상이 힘든 거지. 하지만 맞은편에 앉은 남편의 눈매는 이미 차갑게 굳어 있다. 엄마, 나 오늘 면접 있어. 도윤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한다. 벌써 3년째다. 그래, 잘하고 와. 내 대답도 어느새 기계적이 되어버렸다. 희망보다는 걱정이 앞선다. 또 떨어지면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벌써부터 머릿속이 복잡하다. 남편이 신문을 덮으며 일어선다. 오늘은 결과가 좀 다르길 바라자. 언제부터 우리 집이 이렇게 무거워졌을까? 도윤이가 돌아왔다. 또 떨어졌다는 걸 굳이 물어보지 않아도 안다. 현관문을 닫는 소리부터가 달랐다. 털썩 무너지는 소리. 나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며 귀를 기울인다. 발걸음이 무겁다. 방문 닫는 소리도 평소보다 세다. 이번에도 한숨이 절로 나온다. 하지만 곧 스스로를 다독인다. 3년째라고? 별거 아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그 정도쯤이야. 속으로는 불안이 스멀스멀 올라온다. 이웃집 영수 엄마가 한 말이 생각난다. 우리 영수는 3번 만에 붙었는데 비교하지 말자고 다짐했지만 자꾸만 떠오른다. 나는 물을 썰며 생각을 정리하려 한다. 도윤이는 착한 아이다. 예의도 바르고 거짓말도 안 한다. 단지 사람들 앞에만 서면 얼어버릴 뿐이다. 어릴 때부터 그랬다. 발표할 때마다 벌벌 떨던 모습이 어제 일 같은데 내가 너무 보호해서 그런 걸까? 칼질이 멈춘다. 아니다. 세상이 험한데 엄마라도 감싸주지 않으면 누가 해주겠나. 그 아이가 얼마나 상처받았을지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 거실에서 TV 소리가 들린다. 남편이 돌아온 모양이다. 뉴스 소리가 유독 크다. 청년 실업률 역대 최고. 취업 준비생 10명 중 7명이 구직 포기.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우리 집 상황을 그대로 말하고 있다. 봐라, 우리 애들만 그런 게 아니잖아. 전국이 다 이런 상황인데 뭘 그렇게 다급해 하나?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편하지 않다. 저녁상을 차리며 나연히 방을 힐끗 본다. 오늘도 문이 꽁꽁 닫혀 있다. 자격증 공부한다더니 요새는 나오지도 않는다. 사실 어제 빨래 널러 갔다가 들었다. 드라마 소리. 공부하는 소리가 아니라 웃음소리였다. 그때 가슴이 철렁했다. 설마. 아니다. 잠시 쉬는 거겠지. 계속 공부만 할 순 없잖아. 나도 젊었을 때 그랬는데 뭐. 나는 애써 합리화한다. 하지만 점점 확신이 줄어든다. 나연아, 밥 먹어. 대답이 없다. 또 이어폰 끼고 있나? 나연아. 네, 금방 나가요. 목소리가 짜증스럽다. 28인데 아직도 애 같다. 이상하다. 예전엔 그런 모습이 귀여웠는데 요즘은 왠지 마음이 무겁다. 나이에 비해 너무 철이 없는 건 아닐까? 아니야. 늦게 철드는 아이들도 있어. 나연이는 마음이 여린 아이야. 남편이 식탁에 앉는다. 얼굴이 어둡다. 도윤이는 방에 있어요. 또 떨어졌구나. 나는 국그릇을 놓으며 말한다. 요즘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알잖아요. 조금만 더 기다려봐요. 남편이 한숨을 쉰다. 깊고 무거운 한숨이다. 그 한숨 속에 담긴 걱정과 답답함이 고스란히 전해진다.
나도 안다. 남편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친구들과 만나면 다들 자식 자랑하는데 우리 남편은 할 말이 없을 거다. 하지만 아이들을 밀어내고 싶지 않다. 세상은 이미 충분히 차갑다. 집마저 차가우면 아이들은 어디로 가겠나.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그런데 정말 조금만 더면 될까? 속으로는 이미 알고 있다. 아이들이 변하지 않을 거라는 걸.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다. 인정하는 순간 나는 어떤 엄마가 되는 건가? 나는 부엌으로 돌아와 설거지를 시작한다. 도윤이 방에서 게임 소리가 들린다. 나연이 방에서는 드라마 웃음소리가 새어나온다. 현실이 나를 조여온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들으려 하지 않는다. 내 아이들이 잘못된 게 아니야. 단지 아직 때가 안 된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속이며 나는 오늘도 하루를 버틴다. 일주일이 지났다. 도윤이가 또 면접을 봤다고 했다. 이번엔 다를 거라고 믿고 싶었다. 하지만 오후 3시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를 들었을 때 가슴이 철렁했다. 면접은 5시까지였는데 도윤이가 들어선다. 얼굴이 하얗다. 어떻게 됐어? 물어보고 싶지 않았지만 입에서 저절로 나온다. 도윤이는 대답 대신 고개를 떨군다. 어깨가 흔들린다. 울고 있는 거다. 괜찮아, 괜찮아. 다음에 또. 엄마, 도윤이가 나를 본다. 눈이 빨갛다. 나 안 되는 것 같아, 정말로. 그 말이 내 가슴을 후벼 판다. 무슨 소리야? 아직 젊잖아. 29이면. 3년째야. 엄마 3년. 도윤이 목소리가 떨린다. 면접관이 왜 이 일을 하고 싶나요? 라고 물으면 솔직히 말하면 안 될 것 같고, 거짓말하면 들킬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아무 말도 못 하겠어요. 다른 지원자들은 다 자신 있게 대답하는데, 나만 바보 같아 보이고. 나는 할 말을 잃는다. 위로의 말들이 목구멍에서 맴돌지만 나오지 않는다. 도윤이가 방으로 들어간다. 문을 닫는 소리가 유독 크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멍하니 있다가 나연이 방으로 간다. 문을 두드린다. 나연아, 네, 문 좀 열어봐. 잠시 후 문이 열린다. 나연이가 얼굴을 내민다. 머리가 헝클어져 있다. 뭐 하고 있었어? 공부요. 거짓말이다. 방 안에서 드라마 소리가 들린다. 자격증 시험이 언제라고 했지? 다음 달이요. 준비는 잘 되고 있어? 나연이가 눈을 피한다. 네, 그럭저럭요. 요즘 자격증반은 형식적이에요. 인강으로도 충분하다고 다들 그러던데요. 또 그런 식으로 둘러댄다. 나는 알고 있다. 나연이가 학원에 제대로 나가지 않는다는 걸. 학원에서 전화까지 왔었다. 출석이 부족하다고. 나연아, 엄마가 뭘 도와줄까? 괜찮아요. 혼자 할 수 있어요. 문이 다시 닫힌다. 나는 문 앞에 서서 한동안 가만히 있는다. 저녁 시간이 다가온다. 남편이 돌아올 시간이다. 나는 서둘러 저녁을 준비한다. 하지만 손이 떨린다. 오늘은 뭐라고 해야 할까? 도윤이가 또 떨어졌다고? 나연이가 학원도 제대로 안 나간다고? 남편이 들어온다. 평소보다 늦었다. 얼굴도 피곤해 보인다. 고생했어요. 나는 가방을 받아든다. 애들은 방에 있어요. 음식 나왔어요. 남편이 식탁에 온다. 나는 밥그릇을 놓으며 말한다. 도윤이가 오늘. 말이 막힌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 또 떨어졌지? 남편이 먼저 말한다. 예상했다는 듯이.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화보다는 지친 기색이 배어 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인다. 몇 번째야? 13번째요. 남편이 젓가락을 놓는다. 한숨을 쉰다. 길고 깊은 한숨이다. 나연이는? 학원.
잘 다니고 있어요. 거짓말이다. 하지만 오늘은 더 이상 나쁜 소식을 전하고 싶지 않다. 남편이 나를 본다. 그 눈빛이 예전과 다르다. 차갑다기보다는 체념한 것 같다. 여보, 됐어. 남편이 일어선다. 하지만 그 뒤태에서 무력감이 느껴진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그리고 복도로 걸어간다. 도윤이 방으로. 나는 황급히 따라간다. 여보, 잠깐만. 남편이 도윤이 방문을 두드린다. 도윤아, 나와. 문이 열린다. 도윤이가 나온다. 눈이 부어 있다. 아빠, 앉아. 남편의 목소리가 무겁다. 도윤이가 소파에 앉는다. 나도 옆에 앉는다. 남편이 우리 앞에 선다. 도윤아, 솔직히 말해봐. 정말 취업하고 싶어? 도윤이가 고개를 든다. 당연히 하고 싶죠. 그럼 왜 안 되는 것 같아?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도윤이 목소리가 작아진다. 나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아르바이트 공고를 보다가도 나 같은 애를 뽑을까 생각만 하다가 지쳐서. 그런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야. 남편의 목소리가 높아진다. 하지만 분노보다는 안타까움이 더 크다. 하루 종일 방에서 게임하는 게 열심이야. 도윤이가 움찔한다. 그건 스트레스 받아서. 변명하지 마. 나는 끼어들려고 한다. 여보, 도윤이도 나름대로. 당신도 그만해! 남편이 나를 본다. 처음 보는 눈빛이다. 절망에 가깝다. 언제까지 감쌀 거야? 언제까지? 이러다가 우리가 늙어 죽으면 이 애들은 어떻게 살아? 나는 할 말을 잃는다. 남편이 다시 도윤이를 본다. 일주일 줄게. 일주일 안에 아르바이트하러 구해. 안 그러면, 말이 끊긴다. 남편도 힘들어한다. 안 그러면 나가야 해. 아빠, 남편이 돌아선다. 그리고 자기 방으로 들어간다. 문이 닫힌 후에도 한동안 한숨 소리가 들린다. 도윤이가 나를 본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린다. 나는 그 아이를 안아준다. 하지만 위로의 말이 나오지 않는다. 정말 끝인 걸까?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다.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짧을 줄 몰랐다. 도윤이는 정말로 노력했다. 매일 아침 일찍 나가서 이력서를 돌렸다. 편의점, 카페, 음식점. 닥치는 대로 지원했다. 하지만 세상은 냉혹했다. 경력이 없으시네요. 체력적으로 괜찮으실까요? 왜 이제 와서 아르바이트를? 도윤이가 집에 올 때마다 어깨는 더 처졌다. 다들 나보다 젊고 경험 많은 애들만 뽑더라고요. 나는 뭘 해봤다고 할 게 없어요. 라며 자책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다. 나연이는 달랐다. 학원에 나간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친구들과 카페에 있었다. 마트에서 만난 김 여사가 알려줬다. 나연이 어제도 강남역 쪽에서 봤는데 공부하는 것 같지는 않던데요. 그때 온몸에 힘이 빠졌다. 나는 나연이를 불러서 물어봤다. 학원 정말 다니고 있는 거야? 나연이가 눈을 깜빡였다. 다녀요. 거짓말하지 마. 엄마는 다 안다. 그제서야 나연이가 고개를 숙였다. 죄송해요. 왜 거짓말을 했어? 어차피 자격증 따도 취업 안 되잖아요. 언니들 보세요. 다들 자격증 몇 개씩 가지고도 알바나 하고 있어요. 그럴 바에야. 나연이의 논리였다. 하지만 그 논리 뒤에는 두려움이 숨어 있었다.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다. 화를 내야 할까? 이해해야 할까? 나연아,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지? 알아요. 그럼 왜? 모르겠어요. 공부하다가 스트레스 받으면 더 못하겠어서 전략적 휴식이라고 해야 하나요? 나연이의 변명은 끝이 없었다. 시간은 흘러갔다. 어느새 일주일의 마지막 날이 되었다. 도윤이는 결국 아르바이트를 구하지 못했다.
29에 아르바이트 경험도 없는 청년을 받아주는 곳은 없었다. 저녁 시간 남편이 돌아왔다. 평소보다 더 무거운 발걸음이었다. 어떻게 됐어? 남편이 묻는다. 나는 대답할 수 없다. 도윤이와 나연이를 거실로 불렀다. 아이들이 소파에 앉는다. 남편이 우리 앞에 선다. 얼굴이 딱딱하지만 그 안에서 고통스러워하는 기색이 보인다. 도윤아, 네. 일주일 동안 뭘 했어? 아르바이트 구하려고 돌아다녔어요. 결과는? 도윤이가 입술을 깨문다. 못 구했어요. 왜? 사람들이 많이 지원해서, 경쟁이 심해서. 또 세상 탓이야? 남편의 목소리가 차갑다. 나연이는 어때? 학원은 잘 다녔어? 나연이가 몸을 움츠린다. 나는 끼어들고 싶지만 더 이상 거짓말할 수 없다. 대답해봐. 안 다녔어요. 이유는? 하기 싫어서요. 어차피 그래. 어차피. 남편이 고개를 끄덕인다. 예상했다는 듯이 남편이 나를 본다. 이제 알겠지. 이 애들이 어떤 애들인지. 나는 입술을 꽉 다문다. 변명하고 싶지만 할 말이 없다. 남편이 잠깐 눈을 감는다. 마음을 다잡는 모습이다. 보증금 줄 테니까 나가 살아. 월세는 각자 벌어서 내고. 이 말을 하는 남편의 손이 떨린다. 순간 거실이 조용해진다. 시계 소리만 들린다. 도윤이가 먼저 반응한다. 아빠, 그러면 저희는 각자 살아야지. 28, 29이면 충분히 독립할 나이 아니야? 나연이가 울기 시작한다. 아빠, 저 아직 준비가 언제까지 준비만 할 거야? 30까지? 40까지? 남편의 목소리가 높아진다. 하지만 그 속에는 분노보다 절망이 더 크다. 다른 집 아이들은 다 취업하고 결혼하고 애까지 낳는데 너희는 언제까지 부모한테 기생할 거야? 내 아이들이 기생하고 있다고. 아이들이 나를 본다. 구원을 바라는 눈빛이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한다. 여보, 조금만 더. 안 돼! 남편이 소리를 지른다. 조금만 더라는 말 그만해! 벌써 몇 년을 기다렸는데! 하지만 준비도 안 된 애들을 내쫓는 게 부모가 할 짓이에요? 준비! 언제까지 준비하라고? 평생! 남편과 내가 마주본다. 오랫동안 함께 살았지만 이런 눈빛은 처음이다. 남편이 고개를 떨군다. 한참 있다가 다시 고개를 든다. 일주일 안에 집 구해. 보증금은 각자 5천만 원씩 줄게. 남편이 돌아선다. 이제 끝이야. 더 이상은 나도 모르겠다. 마지막 말이 거의 중얼거림에 가깝다. 방문이 닫힌다. 거실에 남은 우리 셋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 도윤이가 먼저 일어난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더 노력했어야 했는데. 나연이도 따라서 일어난다. 아이들이 각자 방으로 들어간다. 나는 혼자 거실에 남는다. 정말 끝인 걸까? 29년간 키워온 아이들을 이렇게 보낼 수 없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남편은 이미 잠들었는지 코 고는 소리가 들린다. 평온해 보이는 그 모습이 야속하다. 나는 조용히 일어나서 거실로 나간다. 아이들 방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온다. 도윤이 방에서는 게임 소리가, 나연이 방에서는 드라마 소리가 들린다. 이 시간에 나는 문고리에 손을 올린다. 들어가서 뭐라고 해야 할까? 이런 상황에 게임이 나와? 공부하라고 했지? 하지만 문을 열지 못한다. 이미 늦었다.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을 것 같다. 정말 내가 잘못 키운 걸까? 어릴 때를 생각해 본다. 도윤이는 순한 아이였다. 말썽도 부리지 않았고 공부도 그럭저럭 했다. 나연이도 마찬가지였다. 착하고 예쁜 딸이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아니면 대학교 때부터?
생각해보니 조짐은 있었다. 대학교 때부터 집에만 있으려고 했다.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보다 방에 있는 걸 좋아했다. 그때 나는 뭐라고 했나? 우리 아이들은 집순이 집돌이야. 요즘 세상에 밖에 나가는 것보다 안전하잖아. 그렇게 말하며 오히려 좋아했다. 바깥 세상이 무서웠다. 사건 사고가 많고 경쟁도 치열하고 집에 있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게 독이 된 건 아닐까? 혹시 남편 말이 맞는 걸까? 아이들에게 독립이 필요한 걸까? 하지만 준비도 안 된 상태로 내보낼 순 없다. 세상이 얼마나 험한데. 나는 고민에 빠진다. 아침이 되었다. 남편이 일찍 일어나서 회사 갈 준비를 한다. 아이들은 아직 자고 있다. 점심때가 되어서야 도윤이가 나온다. 엄마, 봐. 차려놨어. 먹어. 나는 건조하게 대답한다. 어제까지의 다정함이 사라졌다. 도윤이가 밥을 먹는다. 나는 그 모습을 본다. 29인데 아직도 엄마가 차려준 밥을 먹고 있다. 빨래도 엄마가 하고 방 청소도 엄마가 한다. 이게 정상인가? 도윤아, 네. 정말 독립하고 싶지 않아? 도윤이가 젓가락을 멈춘다. 독립이요? 혼자 살아보고 싶지 않아? 자유롭게 글쎄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생각해 본 적이 없다니. 나는 한숨을 쉰다. 2년만 더 데리고 살면서 기다려주면 되지 않을까? 그전엔 아이들이 정신을 차리고 자리를 잡지 않을까? 이게 맞는 걸까? 이게 사랑하는 방법일까? 준비되지 않은 아이들을 세상으로 내보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인지 아니면 포기인지 아직도 확신할 수 없다.